저는 올해 65세의 김미숙입니다. 저는 아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저의 모든 희망이었고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저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아들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 놀게 할 때 저는 아들을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옆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 이 정도도 못하겠니? 라는 마음으로 저도 아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이 학교가 끝날 때면 저는 차를 몰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유명한 학원으로 아들을 데려갔죠. 학원이 끝나면 아들이 피곤할까봐 미리 머리에 좋다는 간식을 준비해주고 영양제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아들아.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해. 그렇게 아들에게 늘 말하며 저는 제 힘든 마음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학교나 학원을 갔을 때도 저는 쉴 수 없었어요. 다른 어머니들과 차담을 하며 대학교 정보도 알아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도 물색했습니다. 저는 늘 정보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인 서울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교 합격이 발표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마치 제가 의대에 들어간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동안의 고생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들도 저에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아들은 의사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니 저도 안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의대 출신에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나무랄 데 없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그에 걸맞은 사람이겠지 했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쎄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 그대로 아들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학벌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도 너무 평범했어요.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숨기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반가워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의대를 나왔는데 결혼할 사람이 지방대학 출신이라니. 게다가 집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쪽 집안은 평범하다 못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들이 왜 이런 여자를 데려왔을까? 아들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알겠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저는 아들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껏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너는 의사가 되었고 앞날이 창창해. 그런데 그 아이는 너랑 너무 다르잖니.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엄마,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엄마가 말하는 집안이나 학벌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진심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싶었죠.
저는 다시 한번 아들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는 지금 의사로서 막 자리 잡았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너에게 걸맞는 상대가 필요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엄마는 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해. 엄마,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엄마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건가? 어쩌면 그 여자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훔쳤어. 그래서 아들이 나의 말을 거부하는구나. 저는 결혼을 반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결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결혼, 엄마는 허락할 수 없다. 이건 사랑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저와 민재 씨의 학벌이나 배경이 많이 다르다는 거려. 하지만 저는 민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민재 씨 곁에서 함께 채워나가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아들에게 이로울지 아니면 해로울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는 아들을 보고 여자친구를 따로 불러 다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불렀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우리 아들이 서울 의대를 나왔다는 건 너도 알지.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이상 그에 걸맞은 학벌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 저는 다시 대학에 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우리 아들 곁에 서려면 그 정도의 학벌은 있어야 해. 내가 다 알아봤으니 이 리스트 중에서 골라 입학 준비를 하면 된다. 내가 다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는 제 말을 듣고 얌전히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별다른 저항도 없이 알겠다고 했으니 저는 속으로 그래, 이제야 좀 제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나보고 다시 대학교에 입학하래. 뭐라고? 대학에 다시 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그러셨어. 내가 집안에 걸맞지 않으니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다시 입학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정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돼. 당장 엄마한테 따져야겠어. 그날 밤 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얌전하게 있었던 건 아들에게 일러바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분노를 담은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어? 민지한테 다시 대학에 가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뭐? 그래. 내가 말했다. 그게 뭐가 문제니? 명문대학을 나온 자식을 둔 엄마에게 그 정도는 당연한 요구야. 아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 민지도 그에 맞게 성장해야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미쳤어? 그건 엄마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야. 이런 행동은 민지를 무시하는 거라고.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학벌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널 위해 바친 노력을 무시하겠다는 거니? 결혼은 집안 간의 결합이라고 했잖아. 사랑을 찾을 거면 연애만 해. 엄마, 이제 그만해. 이 결혼은 엄마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민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엄마를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들은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결국 내가 옳았다는 걸 깨닫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결국 아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그 선택에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의사로 성공하고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저는 아들의 월급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렇게 벌어들인 재산이 어느덧 몇십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아들에게 그동안 모은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돈의 존재를 알게 된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자신들의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며느리의 음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야, 왜 어머님께 그 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거야? 원래 자기 돈이잖아. 빨리 어머니께 받아와. 여보, 그건 엄마가 불린 돈이야.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이 다 누구 덕분에 생긴 건데 그건 자기 돈. 아니 우리 돈이야. 여보, 그 돈은 엄마가 투자해서 번 돈이야. 난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어. 더 이상 이 문제로 말하기 싫어.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은 크게 싸웠습니다. 아들은 제 뜻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저에게 압박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찾아온 이유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받는 걸 포기했어. 네가 뭔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 재산은 남편의 돈이니까 우리에게 돌려주셔야죠. 법적으로 그 돈은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네가 돌려달라고 할 명분은 없어. 돌아가라. 제가 며느리에게 돈을 주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아들의 월급을 전부 명품 사는데 쓴다지 뭐야. 아들은 차마 말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넘어가는 모양이야. 아이고 그게 웬일이니? 아들 월급을 다 쓴다고. 요즘 애들 명품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결혼하고 나서부터 명품 가방이 지대 쌓이고 친구들하고 호캉스 간다고 호텔을 제 집 드나들 듯 한다는데 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나 걱정이 돼.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니? 며느리가 사치 부리면 아들 월급을 전부 탕진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며느리가 처음엔 참 얌전하고 착해 보였는데 겉과 속이 다른 아이인 것 같아. 며느리가 그렇게 돈을 물 쓰듯 쓰다 보니 결국 아들의 월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월급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돈 문제로 더 크게 부딪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야. 당신 월급은 이미 바닥났고 어머님은 그 돈을 끌어안고 있잖아. 하지만 그건 엄마가 투자해서 번 돈이야. 나는 말 못해. 당신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를 볼 거야? 지금은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그 돈 당장 가져와.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계속 괴롭히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액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원금만 돌려주었습니다. 이 돈이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전부 탕진될 것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웠고 저는 씁쓸하게도 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그 돈을 손에 넣고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로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된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 욕심은 결국 우리 가정을 뒤흔들었고 며느리와 아들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당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이 필요해. 너 정말 왜 그래? 돈에 미쳤어? 그건 엄마 돈이라고 탐내지 마. 내가 왜 의사랑 결혼했는지 알아? 평생 못 쓸 돈을 손에 넣고 호강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고 결혼한 거야.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내가 꿈꿔왔던 인생은 아니야. 뭐? 나랑 결혼한 게 내가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왜 아니겠어? 당신이 의사라는 것만으로 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당신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 삶이 너무 비참해.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직업과 내가 벌어오는 돈을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아들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고 해도 아들은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엄마가 가진 재산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그 돈 줄 수 있어? 뭐라고? 며느리의 사치를 위해 돈을 달라는 거야? 알아, 엄마. 나도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단 말이야. 아들아, 네가 정말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지도 몰라. 저의 말에 아들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들은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고민을 한 번은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재수 씨가 수상하다며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조사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사여서 만났다는 아내는 과거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동거남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과거 동거남의 돈을 전부 들고 도망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 과거를 알고도 아내와 살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스러웠던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다 같이 파산했다고 해보는 거야. 파산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모든 돈을 잃었다고 믿게 만들면 며느리가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려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저와 아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 계좌를 모두 닫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숨기고 진짜 파산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병원 문을 닫았고 눈치챌 수 없게 병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기존 집에서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볼 만한 모든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 대박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투자했는데 사기꾼이었어. 이제 정말 가진 것이 없으니 너희도 힘들겠지만 같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구나. 며느리는 처음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왜 의사랑 결혼한 줄 알아? 평생 못 쓸 돈을 쓸 수 있을 줄 알고 결혼했어.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날아갔다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없는 아들과는 어떤 일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약속한 대로 끝까지 파산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치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돈을 찾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과 저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병원을 개업했고 저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결국 그녀는 돈만을 사랑했던 거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라. 아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단다.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고 저는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며느리였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졌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은 돈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돈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막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연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돈이 사람을 진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아드님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손을 잡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도 참 크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와 진심이 아닐까요? 결국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과의 신뢰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모두 주변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